자, 3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정한 가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가속도를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같은 직선상이 있고 하나가 r, 하나는 2r 떨어져 있네요. 그럼 속도 v는 속도 오메가 곱하기 중심으로부터 거리 r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속력은 금방 구하겠네요. 일단 P의 속력은 VP는 오메가의 R이고 Q는 VQ는 오메가의 2R이니까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 바뀌었네 이거 순서가. PQ의 가속도 방향이 같다. 둘 다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은 다 가운데 방향 90력 방향이겠죠. 그래서 방향은 같다 맞고요.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보통 R분의 V제곱 이렇게도 쓰고요. 근데 우리는 V가 오메가 R 이렇게 되기 때문에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지금 오메가가 같기 때문에 오메가가 같으니까 이게 같으니까 R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Q가 2배 더 크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 5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톱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P나 Q나 뭐가 똑같을 거냐면 각속도 오메가가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회전 반지름 여기서부터 거리는 이게 R이라면 이거는 2R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맞는 거 골라라. 속도의 방향 P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지금 회전을 반시계 방향 회전했으니까 P에서의 방향은 왼쪽 방향일 거고 Q에서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 그래서 방향이 반대다. 기억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가속도의 방향 둘 다 원운동하니까 가속도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그래서 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둘 다 아랫 방향이지 현재. PQ 둘 다 위에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 나왔지만 A가 R 오메가 제곱 오메가 똑같으니까 R이 클수록 다시 말하면 Q가 더 크다. 그러니까 P가 Q의 2배가 아니라 반대로 돼 있네. 맞는 거 기억 하나.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희가 회전근을 타고 있고 속력 V로 등속 원동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등속 원동하니까 얘는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90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중력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작용할 거냐면 이 방향으로 장력 작용할 거야.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그림이 할 때는 이게 더 낫겠다. 네, 중력 작용하고요. 중력. 그리고 이 방향으로 장력 작용합니다. 이거 외에 힘이 없죠. 그래서 이 중력과 장력의 효과가 어디냐면 벡터 합을 해보면 이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방향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심력 방향이 되겠지. 이게 이제 구심력이 돼요. 그러니까 두 힘의 합력이 구심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구심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운동을 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힘이 근데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장력과 중력의 합에서 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지구가 있고요. 뭐 여기 인공위성이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니까 원운동 구심력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는 구심력 역할을 누가 하는 걸까? 중력이 하는 거지. 만율력. 그래서 중력이 곧 구심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라지 m, 여기 스몰 m이라고 하면 우리 중력의 크기는 r 거리를 r라고 했을 때 r 제곱분의 g m 이게 중력을 한다면 이게 곧 구심력 역할을 한다. r분의 m v의 제곱 이게 이제 구심 가속도라서 이게 구심 가속도 a라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요. 이 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뭐 r 약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케플러 선법칙까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나오니까 뭐 공부를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중력과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장력 이 방향 성분 중에 이렇게 위로 향하는 성분과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는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줄이 연직 방향과 이런 각도를 세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확히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원운동하면 이게 오른쪽 방향이 90력이어야 되니까 90력이니까 오른쪽 방향이어야 되니까 결국 이 크기 얘는 장력 중에 윗방향 성분이 중력과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90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써보면 이거를 이제 관련해서 써보면 T 장력 T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중력 mg랑 같아야 될 것 같고 t의 사인 세타 이 성분이 90력 역할을 해야 된다. r분의 mv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가 코사인 세타분의 mg다 이런 조건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mg가 r분의 mv 제곱이구나. 그럼 m 없어지고요. 그럼 r을 정리하면 g 탄젠트 세타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게요. 질량이 60g, 60g인 애가 있고 여기는 100g 달리고 이 문제 상황을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이에요. 관. 그래서 관의 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대로라면 사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100g이 여긴 100g이고 얘는 60g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중력 mg 받고 장력 t 받을 텐데 100g이 더 무거우니까 슉 하고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얘가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90력 때문에 얘가 버팁니다. 그래서 얘가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고 했어요. 그럼 mg만큼의 장력이 생긴다는 소리고 결국 장력이 mg만큼 100g이 0.1kg 중력 각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중력 F는 0.1 곱하기 10 가속도하면 1N 그래서 장력이 1N만큼 그러면 결국 이 실에 작용하는 이 장력이 1N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아까 3번에서도 그 0이 맞나? 0이 회전근해를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도 60g짜리 중력이 있을 거고 이 중력과 이 장력의 합, 중력과 장력의 합이 이쪽에 90력 방향이 되겠지. 이게 회전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90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1N의 코사인 세타가 중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N의 사인 세타가 90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력은 직접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60g이니까 0.06kg 거기에다가 중력과 속도 10 해주면 0.6 되겠네. 결국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코사인 세타가 0.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도 구해주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사인 세타는 0.8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알게 됐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90력은 0.8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6이 아니고 0.8 되겠고요. 원운동의 반지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인 코사인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25cm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요. 알 수 있겠죠. 지금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이 길이 물어봤죠. 그럼 이 길이면 25에 사인 세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저 반지름 R은 25cm에 사인 세타 값이니까 이걸 생각해주면 25cm 곱하기 사인 세타가 아까 0.8이라고 했죠. 해주면 5, 2, 4, 20cm 나오네요. 그래서 20cm 맞네요. 이거는 회전 속력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전 속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V 물어본 건데 이 V와 관련된 값이 90력 있죠. 90력 값이 A는 구신 가속도 크기가 우리는 R분의 V 제곱 그리고 90력은 MA니까 R분의 MV 제곱이 되겠네. 어차피 90력이구나.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90력 우리 구했지 0.8이라고요. 여기 1N의 사인이니까 이게 0.8 10분의 8 이렇게 나왔고 이걸 직접 계산해주면 R은 모르지만 M이 얼마냐면
0.06kg 그리고 V 제곱은 10분의 8. R을 모르는 게 아니네요. 방금 구했잖아. 20cm. R이 20cm니까 0.2m죠.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 0.3. 0.3이니까 10 없어지고 0 없애고 그럼 V 제곱이 3분의 8 나오고요. 그럼 V 구해야 되니까 V는 루트 3분의 8. 이거는 3분의 루트 24 이렇게 유리화 시켜주고 3분의 4, 6이 24니까 2 루트 6. 맞네요. 그래서 니은택은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독특한데 질량 M이 있고 여기 EL, 여기 L. 그래서 이 반지름 여기가 L이라는 소리네요. 그리고 뭐 여기 각도 세타 나왔고요. 속력 물어봤어요. 속력 물어봤다는 건 결국 구심력 관련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답이 보니까 일단 다 복잡해 보입니다. 쉽게 풀리길 바라며 문제를 접근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원판이 도니까 이거 도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돈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원판이 더 길고 이 실이 이렇게 쭉 연장돼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요만한 실에서 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회전하는 거 똑같은 각속도로 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 길이에서 돌고 있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 여기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 R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L 세타가 있으니까 R 사인 세타가 L 관계가 되네요. R은 곧 사인 세타분의 L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 총 길이는 그러니까 총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거리를 L 이렇게 부른다면 L은 EL 플러스 R일 거고 그것은 곧 EL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L 이렇게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 하나 일단 찾아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할 거냐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고요. 아니 장력 T 작용할 거고 이렇게 중력 작용할 거고 이거의 합력이 이쪽 방향으로 구심력 F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이 세타니까 결국 T의 코사인 세타 이게 mg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T의 사인 세타가 구심력 F다. 근데 구심력은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반지름 R분의 mv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수식에 맞춰서 집어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냥 수학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t가 코사인 세타분의 mg니까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t 대신에 mg분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사인 세타 살아있고요. 이게 결국 f 구심력이다. 그러니까 구심력이 mg 탄젠트 세타다. 근데 이게 r분의 mv 제곱이다. 근데 여기서 r은 뭐냐면 요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반지름 r로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r을 구하면 됩니다. 이 r은 사실 뭐냐면 이거 L을 놓고 봤을 때 L 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식이 살짝 복잡해지지만 좀 정리해서 쓰면 mg 탄젠트 세타는 f 없애고 저 이 r이 얼마였냐면 이 L 사인 세타니까 L 사인 세타 분의 m v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는 속력 물어봤으니까 이제 v 제곱 빼고 다 넘깁시다. 그럼 v 제곱은 m은 약분되고 g 탄젠트 세타 그리고 L이 얼마였냐면 L이 요거니까 요거 집어넣을게요. L을 앞으로 뺄게요. L을 앞으로 빼면 L 나오고 2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1 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거니? 사인 세타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v 제곱이지. 지금 이게 지금 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g 탄젠트 세타 답이 맞니?
L 그리고 사인 스타 들어가면 1 더하기 2 사인 스타. 이렇게 생긴 답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V 제곱이니까 V는 이거 루트 씌우면 되겠네. 여기 보입니다. 요거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케플러 법칙 이용한 문제네요. 일단 지구의 장반경은 1AU고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을 V에 그려야지. 태양 지구 이렇게 도는데 사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좀 달라요. 그렇다고 이게 장반경 이게 단반경 아니고 이거의 절반이 장반경이고 이거의 절반이 단반경입니다. 타원 운동한다고 했을 때. 자, 그 상황에서 지구의 긴 반지 이름은 1AU래요. 이게 1AU라는 소리고 이건 지금 보니까 장반경이 전체 4 중에 절반이니까 2AU다 이렇게 봐야지. 이제 장반경이 3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 3법칙 중에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3승과 비례한다 이런 관계식이 있어서 지금 요게 2배 차이 나죠. 그럼 2배의 3승 이거는 t의 제곱이니까 이게 8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2루트 2배. 그래서 2년이 아니고 2루트 2년이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속력. 이건 이제 케플러 3법칙이라면 요거는 이 법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간 넓이가 같다. 이게 이 법칙인데 뭔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3개월 걸렸다. 3개월 걸렸다. 그러면 B 근처에서 움직일 때도 3개월 동안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더라. 넓이가 같으면 여기도 3개월 걸린 거다. 이게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월수 동안에 같은 넓이밖에 못 가니까 A에서는 많이 움직여야 되고 B에서는 조금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A가 더 빠르다. 3배 더 빠릅니다.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건 뭐 타당한 방법이고요. 가속도는 결국 우리가 알자의 힘을 알면 되죠. F는 ma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만유인력, 중력, 만유인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유인력 크기가 G, R 제곱분의 M이고 얘네들 고정된 값, 얘도 고정된 값. 결국 거리 관계죠. 근데 지금 A는 거리가 1AU고요. 얘는 거리가 3AU니까 3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R 제곱이니까 9배 차이 나야겠죠. 그래서 틱은 맞는 말, 디귿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겠습니다.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 AB가 있고요. 근일점이 이렇게 2개. 근일점과 태양에서 가까운 지점. 그리고 여기는 원일점인데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이 사이 거리랑 이 사이 거리가 있는데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 B의 장반경 그걸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A의 장반경 A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더 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P 프라임, Q 프라임 이 길이가 PQ 프라임보다 PQ보다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장반경의 2배니까 결국 장반경도 얘가 더 크다는 건데 우리 이런 관계 있잖아. 케플러 3법칙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3승과 관련이 있다. 선생님 이거는 단반경이 더 A가 더 볼록하니까 결국 총 거리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거 필요 없어. 무조건 장반경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통통한 거랑 얇고 긴 거 있으면 이게 만약에 알파 이게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더 장반경이 기니까 얘가 더 주기가 긴 거예요.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넓은 걸로 따지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공전주기는 B가 더 깁니다. B가 왜냐하면 장반경이 더 기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 잘못된 표현. A의 속력은 P랑 Q 보면 얘가 가까운 근일점, 여기가 먼 원일점이니까 가까울수록 더 빠르다. 면적 같으려면 이 법칙과 관련된 법칙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속도는 결국 F랑 관련된 거고 F는 MA인데 이 F가 여기서 작용한 힘은 만유인력 법칙 G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니까 결국 여기서 약분 해주면 결국 가속도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GR 제곱분의
이걸 약분해야지. 이거죠. 그러면 결국 태양 질량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상수니까 결국 반지름이 아니라 거리랑만 관련이 있어요. 누가 제일 가까워?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가장 먼 놈은 A고요. 그래서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가속도가 최소려면 R이 최대. 누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냐면 B. 여기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결국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B가 더 작습니다.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블랙홀 확인하는 방법. 저기 읽어보니까 새롭던데. 거대 블랙홀이 뭐뭐하기 때문에 축축한다. 지구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지만 은하 중심 부분에서 공존하는 공전 주기를 측정하면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엄청난 블랙홀이 있다고 하고 블랙홀 여기 이제 은하들이 이렇게 돌아요. 별들이 돌아요. 별들이. 그러면 이 사이에도 뭐가 작용할 거냐면 중력. F는 이제 이게 라지 M이고 이 은하가 스몰 M을 하면 별들이 G 이 거리를 R 제곱분의 M 이런 중력이 작용하겠죠. 만율력 중력이. 이거에 의해서 가속도가 얻어질 건데 가속도가 어디서 돌아갈 건데 이게 가속도니까 구심력이니까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질량이 크다는 건 얘가 커진다는 거고요. 얘가 커진다는 건 F가 커진다는 소리잖아. 결국 이 값이 커지려면 별의 질량이 갑자기 커지지 않을 거니까 커지려면 얘가 작아지거나 얘가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거리가 줄어든단 말은 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V가 커지면 결국 V가 커지니까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런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이걸 빨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길다가 아니고 짧다가 말이고요. 맞고요. 가까우면 케플러 2법칙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있으면 가까이서 도는 놈, 멀리서 도는 놈, 얘가 더 주기가 빠르죠. 정반경 A라고 했을 때 A 3승과 T의 제곱과 관련이 있으니까 결국 가까울수록 디귿이 짧다. 이것도 맞는 말. 이건 맞는 말. 무슨 전기력이야? 중력이겠죠. 그래서 디귿 틀리고 니은 하나 맞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합시다. 공전주기 어떻게 했냐면 A 3승이 T 제곱과 관련이 있다. 이거 3법칙 케플러 생각해보면 하나는 R이고 하나는 4R이에요. 몇 배 차이? 4배 차이 납니다. 그럼 4배의 3승이면 64배예요. 64니까 T 제곱하면 결국 T가 8배 차이 나는구나. 니은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제 속력이랑 구심력 크기는 거 물어봤는데 여기서 구심력은 뭐랑 관련된 거냐면 중력과 관련된 거니까 중력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얼마냐면 G R 제곱분의 라지 M, 여기서 말하는 라지 M은 지구일 거고 이게 이제 중력이 될 거고요. 이게 R분의 MV 제곱 구심력이 될 겁니다. P는 G R이 4니까 16R 제곱분의 라지 M 그리고 질량이 4M 이게 4R분의 4M 이거 A VB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곱 이렇게 나누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일단 이거 둘이 약분시킵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그러면 만유인력이 몇 배 차이 나냐면 얘가 4분의 1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크지? 얘가 만약에 만유인력이 F0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1 F0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두 개가 지금 이거는 4분의 1이고 요거는 F0여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RM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얘가 결국 만유인력이 4분의 1배니까 VA가 V0라면 얘는 2분의 1 V0구나. 왜냐면 제곱이니까 4분의 1 되려면 2분의 1 돼야겠죠. 그래서 속도가 절반 차이구나. 그래서 속력은 4배가 아니고 2배 차이 납니다. 2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구심력의 크기는 중력과 관련된 건 중력이 곧 구심력인데 중력이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중력이 4분의 1배 차이 나죠. 그래서 같지 않다. 맞는 거 이것도 니은 하나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인공중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상도
이거 사실 영화 거기도 나오잖아. 인터스텔라. 어떻게 쓰지? 인터스텔라. 아, 창피해. 아무튼 여기 보면 나오죠. 그 브래들리 쿠퍼가 다시 깨어났을 때 거기가 아마 거기였던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돌면 사실 이건 뭐랑도 관련이냐면 일반 상대론하고 관계 있는데 이렇게 도니까 구심력이 어디로 작용해요? 이렇게 작용합니다. 구심력이. 근데 이 구심력은 밖에서 봤을 때의 힘이에요. 하지만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관성력, 즉 원심력을 느낍니다. 원심력 방향은 어디냐면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땅입니다. A는 서 있고 B는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고 C는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A 하나 되겠습니다. 여긴 뭐 딱히 어렵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이 이쪽이 땅인 거야. 땅. 그래서 그때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브래들리 쿠퍼가 여기에 딱 있을 때 이게 땅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하늘 쳐다봤는데 얘가 물구나무 서서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영화 찾아서 또 2시간 동안 영화 보지 마세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A는 보니까 등속 원동, 아니 원우동이고요. 원우동. B는 타원동이에요. 사실 내가 등속이란 말을 뺐는데 사실 너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등속 운동하니까 거리가 다 똑같거든.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면적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얘가 원동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같아서 얘는 결국 등속 원동 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지만 타원동 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이 B 같은 놈은 여기서는 느리게 움직이고요. 여기서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장반경을 비교해봤는데 원운동은 장반경이고 그냥 반지름일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장반경이 얼마냐면 2A 될 것 같고 B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A부터 3A까지니까 장반경이 총 2A. 그래서 장반경이 같습니다. 장반경이 같다는 건 TA와 TB 주기가 같다는 소리죠. 주기가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훑어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 속도의 크기가 같다. 기억 괜찮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법칙과 관련된 소리지. 자, 가속도 물어봤네요. P에서의 가속도. 이건 사실 바로 맞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A 같은 경우에 거리가 이거고요. B도 여기 오면 P에서의 거리가 이거잖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거리랑만 상관이 있어요. 가속도는. 얘는 거리만의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리만이라고 해도 되나?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힘 알아야 되잖아. F. 근데 F는 MA고 이게 결국 중력이에요. 그러면 G R 제곱분의 M M인데 이거는 행성이고 이건 이제 물체겠죠. 여기서는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이 있는데 가속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질량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 질량 상관없이 이 값이 곧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거리만의 함수예요. 왜냐하면 행성의 질량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물론 행성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는 지구에서 움직이는 인공위성, 하나는 뭐 목성에서 움직이는 인공위성 이래 버리면 지구 질량과 목성 질량까지 고려해서 가속도를 따져줘야 되지만 현재 이 상황은 똑같은 지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요. 라지 M이. 그래서 반지름만 신경 쓰면 되는데 P라는 똑같은 지점에서 가속도를 쟀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도 됩니다. 됩니다. 돼요. Q에서 A의 속력, Q에서 A의 속력. A는 뭐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겠지. 근데 A의 속력이랑 B의 속력. 근데 B는 자세히 살펴보면 R은 가깝고요. 지구에서. 여기서 빠르고 여기서 느려야 돼요. 근데 Q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더군다나 가까이 있죠. Q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속도가 빠른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크다. A 속력이 큰 게 아니라 R에서 B 속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맞는 거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속도 생각하면 돼. 지금 이렇게 만나는 면적은 이거라면 이 면적이라면 이제 Q가 그리는 면적은 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야 면적이 같을 거니까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 차이 충분히 나죠.
자,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타워 운동하는 위성 A, B가 있습니다. 중력 최대값 비교했고요. 최소값 비교했습니다. 주기가 B가 A의 3루트 3배래요. 이게 뭘 의미하죠? T의 제곱이 A 3승과 관련이 있지. 근데 이게 3루트 3배 관련이 있다는 소리네요. 3루트 3배면 제곱하면 27이잖아. 그럼 A는 3의 3승이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장반경이 3배 차이 나는 거구나 라고 일단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일단 장반경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해볼 건데 일단 중력의 최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타워 운동하니까 어떤 행성이 있고 타워 운동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좀 짧겠지. 이런 식 한 초점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의 운동을 할 텐데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가 만율력이 최소가 될 거고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에 이게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했을 때 이때 적용한 힘이 9F0일 거고 이때 적용한 힘이 F0래요. 몇 배 차이나? 9배 차이나? 근데 우리 중력은 G R제곱분의 M이니까 결국 거리의 제곱 관련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거리 RA라면 이거는 3RA라고 추측할 수 있죠. 3배니까. 자, 그러면 B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몇 배 차이 나냐면 4배 차이 나요. 여기가 더 작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 최대값일 때가 행성으로부터 거리가 RA라면 이거는 3RA라고 추측할 수 있고, B도 똑같은 논리로 A가 RB면 이거는 2RB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분의 1배니까. 자, 그러면 총거리, 이 총거리가 뭐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장반경이 총 장반경의 2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RA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3RB가 됩니다. 대신 반경이 3배 차이 나야 돼. 이 거리도 장반경이 3배라는 건 살짝 여기 원일점부터 근일점까지 거리가 3배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차피 원일점부터 근일점까지 거리의 절반이 장반경이니까. 근데 이 3배가 누가 3배냐면 B가 3배 더 커야 돼요. 그 말은 관계식이 4RA의 3배 한 개 3RB랑 같다는 소리예요. 결국 RB가 4RA구나. 그래서 이게 4RA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조금 접근을 해보면 A의 중력, FA의 중력 최대값 생각해 보면은 RA 다시 씁시다. G RA 제곱분의 M 한 개 9F0가 나온 거고요. FB 같은 경우에는 G RB의 제곱분의 M A MB 한 개 4분의 9F0가 나온 거죠. 근데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G RB가 4RA라고 했으니까 16RA 제곱분의 MB가 4분의 9F0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랑 4배 차이 나는데 왼쪽 거 보면은 여기 16 있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MB가 MA보다는 4배 더 크구나. 왜냐면 16이 있는데 4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